연 매출 6조 8천억 원.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전국 130여 개의 거대 매장.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홈플러스는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껍질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우리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홈플러스의 금고는 비어있고 협력업체들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줄줄이 발을 빼고 있습니다. 매장 매대에는 신선식품 대신 빈 박스가 놓이고 직원들은 내일의 출근을 걱정합니다. 매출은 6조 원인데 통장 잔고는 왜 0원이 되었을까요? 유통공룡 홈플러스가 어떻게 증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10년의 기록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시간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홈플러스는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의 합작으로 탄생해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이마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를 처음 도입하고 세련된 매장 구성으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격 역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파격적인 할인을 선보였고 유통업계 최초로 테스코의 선진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효율성의 극치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홈플러스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합니다. 인수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매각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차입 매수, LBO 방식이었습니다. 7조 원이 넘는 돈 중 MBK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일부였고 나머지 4조 원 이상은 홈플러스라는 기업 자체를 담보로 빌린 빚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자마자 홈플러스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재투자나 서비스 개선으로 가는 대신 고스란히 금융권의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고 0원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대주주가 선택한 방법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바로 세일 앤 리스백, 즉 매장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의 알짜 점포들을 하나둘씩 팔아치웠습니다. 당장 손에는 수조 원의 현금이 쥐어졌고 빚은 줄어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내 집이었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었던 수천억 원의 임대료가 매달 고정 비용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데 정작 그 땅을 가졌던 홈플러스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임대료와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6조 매출의 역설입니다. 대주주가 자산을 매각하며 빚잔치를 벌이는 동안 유통시장은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쿠팡으로 대표되는 이커머스의 습격, 그리고 알리와 테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쟁자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온라인 물류센터를 짓고 디지털 전환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임대료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노후화된 매장은 리뉴얼 시기를 놓쳤고 온라인 배송 시스템은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마트를 떠나 스마트폰 앱으로 향할 때 홈플러스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3월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사실상 파산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협력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현금이 돌지 않자 물건 공급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생명은 신선함과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마른 홈플러스의 매대는 빈자리가 늘어만 갑니다. 고객들은 원하는 물건이 없는 마트를 외면하고 발길이 끊긴 매장의 매출은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6조 원이라는 매출 수치는
이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훈장이 아니라 무너질 때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공포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홈플러스의 비극을 두고 많은 전문가는 사모펀드의 엑시트 전략이 나은 참사라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보다는 단기적인 현금 확보와 가치 부풀리기에 집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직속 직원들과 수만 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은 마지막 생존 전략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알짜배기만 떼어 팔아치우는 조각 매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통은 버려두고 팔다리만 팔아 빚을 갚는 것이 과연 기업을 살리는 길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소멸로 가는 길일까요? 한때 우리 집 앞을 지키던 친숙한 이웃, 홈플러스. 이제 그 이름은 유통산업의 영광이 아닌 자본의 논리가 핥히고 간 상처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6조 매출의 거인이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홈플러스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과도한 빚으로 세운 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유통지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공룡의 마지막 뒷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유통 공룡의 증발, 그 끝은 어디일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